현재 지구의 표면적 중 70% 이상을 바다나 호수, 하천과 같은 수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지구가 젊었을 때 육지는 지금보다 더 적었고,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부분이 바다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생명은 바닷속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어떻게 생명이 육상에 진출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건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토픽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을 알고 싶은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상륙한 생물은 무엇일까? 생명의 육상 진출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전까지 둥실둥실 바다를 떠돌던 생물이 오늘부터 묻혀서 살아볼까? 라고 갑자기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바다야말로 생명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의견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최초로 생명이 탄생한 곳은 육지 위에 있던 얕은 늪이나 물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며 바다로 진출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당초 젊었을 무렵의 지구는 현재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행성이었는데요. 현대인이라면 몇 분도 못 살고 금방 질식했을 것입니다. 산소가 거의 없는 대기. 거기에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은 이산화탄소나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라고 하는 위험한 물질뿐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즉 최초의 생명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혐기성 생물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산소가 없다는 것은 오존층이 없다는 것이고, 오존층이 없다는 것은 자외선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이는 지구가 아직 차가워지지 않았고 환경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의 지구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구에 가까웠고 지구와의 거리는 불과 17만 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지상을 밝히는 등불로서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달은 그 중력에 의해 지구 내부를 항상 휘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루의 길이도 6시간 미만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게다가 이 짧은 하루 사이에 거대한 조수가 2번이나 대지를 덮쳐와 몇 미터의 높은 파도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모두 밀어보냈습니다. 어쩌면 최초로 탄생한 생명은 단순히 이 파도에 의해 육지에서 바다로 떠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원초의 생명체가 자력으로 이동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편이 더 앞뒤가 맞습니다. 이와 같이 지표가 사나워지는 한편 심해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시달릴 걱정은 없었습니다.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두꺼운 물해층이 자외선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해주고 있었으며 밀물의 문제도 심해의 주민에게는 거의 남의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를 늘리면서 조금씩 진화해 나갔고 바다 밑바닥엔 슬라임 형태로 된 생물들의 층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대륙도 완전한 무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남아프리카와 에스와티니에서 약 32억 년 전의 것으로 여겨지는 생명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박테리아 매트라 명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래된 세균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다양한 생명체 무리가 층층이 겹친 파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테리아 매트는 바다 밑에 많이 있었는데 발견된 것은 얕은 강 삼각주에 서식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최초로 육지에 도달한 선구자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서 태어나 자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산소에 적응한 혁명가들. 지구상의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약 24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산소의 대량 발생, 이른바 산소 대폭발 사건입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의 산소량이 급증합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생물 대부분이 사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종은 무산소 수괴라 불리는 한정된 영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테리아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생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기성 생물이 새로운 미래의 첫 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혐기성 생물도 쉽게 항복할 생각은 없었나 본데요. 산소 대폭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휴로니안 비행기가 도래합니다. 지구는 수억 년에 걸쳐 빙하로 뒤덮인 거대한 눈덩이가 되었고 광합성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소의 양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마침내 빙하가 후퇴하자 지구의 모습은 일변했습니다. 수억 년 사이에 바닷속에서 철분이 생성되며 바다는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후 18억 년 전쯤에 보링 빌리언, 지루한 10억 년이라 불리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보링 빌리언 동안은 산소가 적은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50분의 1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와 대륙 변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진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당시 바다를 거의 독점하고 있던 것은 혐기성 생물이었습니다. 또한 시아노박테리아가 방출하는 대량의 유황으로 인해 바다는 지금보다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산소는 거의 없었지만 예외적으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던 해수면 부근은 다시 호기성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상에서도 서식하며 거대한 박테리아 매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억 년 전, 육상 최초의 진핵생물인 원시적인 지우류는 바로 이 박테리아 매트 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10억 년의 종반에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나타났는데요. 그 거처는 바다 속이었습니다. 육상에는 거대한 슬라임 덩어리 같은 박테리아 매트와 지우류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아직도 불모의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육지 개척자들 7억 2천만 년에서 8억 년 전, 보링 빌리언이 끝을 알리자마자 일련의 빙하기로 알려진 크라이오제니아기가 시작됩니다. 이후 지구 대기 중 산소 농도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표면이 더욱 안전해짐에 따라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육지에 폭넓게 생물이 정착하기까지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물들은 수십억 년이나 살아 이미 익숙해진 아늑한 바다를 좀처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가 되어서야 연체동물, 해면동물, 극피동물, 그에 이어 절지동물, 어류, 아주 이국적이고 특이한 종이 등장하며 번영했습니다. 반면 육지 쪽은 지루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인간 크기의 거대한 바다 전갈인 메갈로크랍투스처럼 산란을 위해 육지를 방문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거의 드물었습니다. 유일하게 물에서 완전히 튀어나온 것이 이끼류와 비슷한 원시적인 식물이었지만 그럼에도 서식지는 물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억 4,380만 년에서 4억 1,920만 년 전인 실루리아기 무렵에 간신히 현재의 석송으로 이어지는 최초의 종이나 이미 멸종한 나팔 모양의 식물인 쿡소니아가 육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매우 원시적이고 약한 생물들이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그들을 잡아먹을 동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으로 포자를 날라다 번식하는 높이가 10cm가 채 안 되는 식물들이지만 이들은 이후에 탄생하는 다양한 육생식물의 기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본기에는 과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부르는 아르케오프테리스와 같은 거대한 양치류가 이미 훌륭한 살림을 형성하며 육지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동물종이 이제 가끔 들리는 것이 아닌 본격적으로 육지에서 생활하겠다며 용기를 내서 나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대본기였습니다. 그 선구자는 노래기의 동료로 알려진 실루리아기 후기의 다종류로 대기 중 호흡한 것이 확인된 최초의 동물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육기 어류라고 불리는 종 중에서 양서류로의 완전한 진화가 일어난 것도 대본기에 들어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크티오스테가는 물을 좋아하지만 육상에서도 충분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안과 가까운 수풀에서는 날렵한 스테레오스폰딜리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먹이는 돌존목에 속하는 최초의 곤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원초의 양서류나 절지동물과 같은 생명의 다양성, 이는 곧 다가오는 석탄기에 파충류와 진화한 곤충, 그 외에 지금은 멸종해버린 많은 생물종의 탄생을 가져옵니다. 조금씩 시작된 생물의 육지 진출은 점점 대담해져가며 그 진화의 끝에 공룡이나 조류, 수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류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를 통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